안녕하세요. KPP와 함께하는 포토스토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 한국이 낳은 경기도 고양시의 자랑 경기도의 아들 이 우스라님을 모시고 빌트록스 렌즈로 촬영한 인물 사진을 뭐 어떤 방식으로 찍었고 또 어떤 시선으로 담았고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처음 뵙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중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우스라입니다. 닉네임이 우스라고요. 저는 이제 이름은 아주 바람직한 그 경우, 이럴 때는 김경우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제 이름보다는 우스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저는 이제 빌트록스 23mm, 85mm로 이렇게 인물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저기 빌트록스 쓰시나요? 네, 쓰고 있습니다. 왜 쓰시죠? 일단 렌즈가 좀 뭐 가성비 좋다고 말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좀 컴팩트하잖아요.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뭐 말씀 맞지만 가성비가 일단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가성비에 비해서 정말 가격에 비해 가지고 사실 단렌즈 자체가 뭐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첨단의 기술력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메이커 렌즈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24mm 단렌즈, 네. f1.8까지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이건 50mm입니다. 여기 꽂혀 있군요. 자, 뭐 만듦새가 너무 이게 간단하죠. 뭐 이게 네. 뭐가 있겠습니까? 첨단 기능이 뭐 여기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막 진짜 그런 첨단 기능이 나올 게 없고 가볍고 일단 부피도 적고요. 근데 중요하게 재밌는 게 요거는 이제 조리개 링을 이렇게 여기서 돌릴 수가 있는 그게 좀 아날로그틱하고 네.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어떠세요? 뭐 디자인 보고 산 건 아니에요. 디자인 뭐 모르겠습니다. 저기 성능은 명품이죠. 하지만 뭐 이렇게 외양 가지고 근데 요거 뭐 빨간 저기 요거는 이쁜 것 같습니다. 포인트고 어쨌든 이 경통에 조리개 링이 달려 있다는 거는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네, 그래서 뭐 그것 말고는 뭐 디자인적으로 크게 뭐 내세울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24mm가 네. 사실은 좀 광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24mm로 찍는 그 인물 사진 어떤 경우에 이렇게 24mm를 썼을 때 뭐 좋았는지. 그죠. 일단 뭐 23mm가 굉장히 풍경 찍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인물 찍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24mm가 f1.8까지 된다는 거는 사실 인물보다는 요즘 좋아하시는 은하수 찍을 때 굉장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24mm를 인물 전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딱히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제 좀 과감하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두세 발짝 더 들이대셔야 돼요. 이게 인물한테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냐가 핵심이 되는데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신경 쓰신다면 뭐 24mm도 훌륭하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네.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자, 뭐 제가 하여튼 이렇게 많은 이렇게 모델들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물 사진이라고 하면 여자만 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예, 뭐 보통 저는 사실 이제 오늘은 뭐 보여드리는 사진은 다 여성 사진들이지만 저는 사실 다큐는 아니고요. 저기 여행에서 정통 포트레이트. 자, 첫 번째 사진은 아주 유명하신 하빈 씨입니다. 네. 오하빈 모델 아주. 성이 옷이었어요? 네, 옷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하빈 하시죠.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인물을 좀 멀리서 찍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원근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실점이 딱 있으면서 네. 이렇게 했고 23mm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늘씬해 보이죠. 네. 누구나 팔등신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등신은 없습니다. 팔등신은 없고요. 사실 남성분들이 젊은 여성분을 찍을 때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요? 인물을 전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광각을 안 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광각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전신을 지금 사실 50mm도 조금은 왜곡이 되는데 망원 렌즈 찍게 되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4등신이 4등신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4등신이 6등신, 6등신이 8등신 정도 하려면은 이런 23mm가 좋고 좋죠. 뭐 굉장히 되게 귀엽게 나오네요, 그건 또. 또 이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앵글을 눈높이 앵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키높이에서 찍어야 있는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 23mm 같은 경우는 앵글도 이 로우나 하이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 찍는다거나 위에서
내려찍게 되면은 확실한 것은 이 24mm 같은 렌즈를 심지어 24mm가 아니라 35mm 정도 더 이렇게 긴 초점거리 찍다 하더라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소 2발짝 심지어 3발짝 정도 가까이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꽉 차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광각렌즈 쓰기 힘든 이유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 산만하고 그쵸, 막 아무래도. 그래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제일 핵심은 가까이 들어가기. 이것도 이제 좀 떨어져 찍었지만은 좋죠.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뭐 실제 미인이니까요.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광각렌즈는 잘못 쓰면은 실제보다 되게 못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아주머니들 이렇게 기념사진 찍으시면 이렇게 하고 탁 찍으시잖아요. 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4mm 장점은 어, 이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앉아서 찍을 수도 있고 누워 찍을 수도 네. 있고. 광각인데도 되게 심도 표현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관광은 풍경에 찍을 때는 뭐 F8만 놓고 찍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네. 사실 이게 1.8까지 되는데 굳이 이쪽에 찍을 필요 없잖아요. 네. 한번 F1.8까지 과감하게 하고 사실 뭐 망원 렌즈 얘기할 때도 좀 드릴 수 있는 얘기인데 이 광각이란 부분이 심도가 생각보다 많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F1.8이라도 24mm와 85mm의 심도는 다르겠죠. 네. 그래서 1.8로 하면 당연히 이제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많많이 안 날아가니까 적당한 거리로 이렇게 조절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련한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전 수직으로 이게 당연히 뭐 50mm만 돼도 이렇게 찍는 건 다시 좀 그쵸. 불가능할 올라가야죠. 거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 또 새로운 모습이에요, 하빈 씨. 그죠? 뭐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이게 24mm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 할 수 없는, 구현할 수 없는 네. 그런 거고. 자, 지금 또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또 핵심이 나왔습니다. 이 기법을 우리가 사진을 인물 찍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이 여성분을 찍을 때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 현실감을 주죠.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서 네. 이렇게 있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법인데, 자, 당연히 손은 거의 뭐 붙어버리니까 심도가 얕아져서 표현 안 되겠지만은 이 아련한 느낌이 외려 더 사람을 봤을 때 심쿵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그래서 이런 사진들. 자, 이거는 이제 아예 손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이 바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인물은 이것도 역시 F1.8로 찍었거든요. 그럼 뭐 뒤에 윤슬 같은 거는 딱 이렇게 네. 하면서 뭔가 되게 아련하고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뭐 바다죠? 뭐 어디겠어요? 을왕래 혹시 이게? 비슷한데 을왕 옆에 있는 또 다른 네. 해수욕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예.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23mm에도 장점이 하나 또 나왔죠. 네. 우리 아까 뭐 그런 것도 했지만 하늘과 인물을 동시에 찍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하늘 이쁜 날만 제가 지금 사진을 골랐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손을 이렇게 잡는 사진이고, 모델이 좀 싫어하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손을 깨끗이 잘 닦아야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그래서 모델과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사실 85mm는 135mm 망원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뭐 모델하고 교감할 리가 없죠. 그래서 24mm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가까이 다가서려면은 사실 모델하고 이렇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막 이제 입하고도 잘 해야 되고 립 서비스도 딱 하면서 모델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분과는 좀 소통이 잘 돼요?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패치가 다 완료된. 그렇습니다. 네, 뭐 딱 보면 저기 우사 작가님이 영어를 잘하겠다. 네. 네, 러시아 사람이라서 하필이면 상관없습니다. 또 러시아도. 네, 한국, 네, 우리말 되게 잘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딱 보시면 지금 24mm로 찍은 사진들 대부분이 이렇게 눈높이에 찍은 사진이 별로 없죠. 네. 거의 위에서 내려 찍거나 밑에서 올려 찍습니다. 그걸 전략으로 해야 좀 익숙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예 파격적으로 하늘 넣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서 찍은 사진들이고 그런 사진들이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하늘 설명드렸는데 하늘이 나오려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올려 찍어야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출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인물은 얼굴이 까맣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인물 밝게 찍으면은 하늘이 하얗게 날아갈 텐데 이 부분만 좀 극복할 수 있으면은 24mm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번갈아가며 찍고 있죠. 같은 장소에서도 위에서 내려 찍는다거나 절대 눈높이에 찍는 경우는 잘 없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우리 인터뷰 사진으로 머리 이렇게 자르는 컷도 23mm 꽉 채워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 자, 지금 하늘이 있는 사진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이제 왜곡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관조적으로 찍은 사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 사진 같으면 당연히 보정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23에 쓴다면은 하늘을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넣어야겠다라고 하고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두 공간을 동시에 찍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죠. 이 밖은 이렇게 양지인데 이쪽은 음지예요. 분명히 노출자는 발생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기에 23mm는 굉장히 이렇게 풍경 동화용 렌즈. 이런 사진들은 다 정말 가까이 다가선 사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늘 이쁜 날도 너무 좋잖아요. 저는 먹구름도 있지만 파란 하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 을지로? 이제 23mm가 이게 사실 하늘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골목 이런 데서도 네. 정말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골목의 특징은 뭔가요? 이렇게 종방향으로 네. 돼 있고 양옆은 막혀 있죠. 근데 이제 종방향은 당연히 망원렌즈를 쓸 것이고 이제 막혀 있는 방향에서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을지로 사가. 역시 우리 어떻게 1가도 아니고 2가도 아니고 3가도 아니고 어떻게 딱 4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네, 역시 저희가 사실 그 옛날 아재들이라서 이런 장소를 좀 좋아하죠. 강남 가시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죠. 저도 되게 이렇게 왠지 하여튼 뭐 각설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사진 찍기 좋은 장소죠, 그죠? 맞아요. 저희 그리고 이 철공소 골목은 주말에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주중에는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가 되기도 하고 주말에 가면 다 셔터가 닫혀 있는데 그 셔터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죠. 이렇게 또 아주 이쁘게 실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래피티처럼 돼 있죠. 자, 하지만 23mm 정말 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역광. 아까 앞에는 하늘 순광 사진들도 있었지만은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재밌는 게 이 역광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죠. 역광에서 하늘. 근데 골목 같은 경우는 하늘이 좀 좁으니까 일단 제일 요령은 이렇게 인물로 해를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쪽에 라인에 생기는 걸 뭐라 그러죠? 림라이트. 우리 진짜 역시 뭐 모르면 좀 재밌게 쓰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기법이죠. 이거 딱 정말 이렇게 했어요. 이 모델은 진유리 씨입니다. 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백라이트 쓰는 거랑 똑같은 기법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참 재밌죠. 24mm의 어떤 초광각, 전신 사진의 어떤 정석 같아요, 이건.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사진.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실 기교가 되게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촬영자의 위치와 앵글 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그리고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정면에서 딱 찍지 않는다. 위에서 내려 찍는다. 밑에서 올려 찍는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역광을 찍을 때는 인물로 해를 가려본다. 자, 근데 살짝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비번이 들어오고 그때 이제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죠. 왜? 이 역광에서 렌즈는 사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카메라가 막 너무 괴로워. 근데 그 맛에 찍는 건데 세 가지 요소가 발생하죠. 뭐 할레이션, 비네팅, 플레어. 그걸 제어하면은 뭐 정말 좋은 렌즈겠지만은 또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잡광들이 들어와야 딱 보면 이제 이게 24mm 빌드록스 f1.8의 플레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사진이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플레어는 정말 뭐 초점 거리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뭐 이 변수가 재밌고 빗번님도 아주 재밌게 역광 찍으실 때 거의 최대 개방을 하세요? 예, 저는 그냥 사실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 가장 좋은 조리개는 F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밝은 조리개, 어두운 조리개 하는데 뭐 F1.2짜리 렌즈를 쓰더라도 1.2까지 왜 열고 찍냐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럼 왜 샀냐 쪽으로 좀 맞죠. 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심도라는 것은 거리로 조절하는 게 제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서양인 찍을 때는 좀 문제가 있죠. 이게 눈에 초점 맞추면 코가 다 뭉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동양인들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렇게 한번 내가 파격적으로 한번 비네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효과를 내고 싶다면은 뭐 막 개방해도 되고 조금 생각한 다음에 타협을 해서 뭐 F1.8까지 된다 하더라도 뭐 한 2.8, 3.2 사실 한 4.5 정도가 안전빵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열수록 그런 렌즈에 이상한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 이용하는 거죠. 24mm는 보면 하여튼 저 사람이랑 저기 찍힌 사람이랑 굉장히 친한가 보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가 있죠. 약간 여행 사진 느낌 나요. 이게. 그렇죠. 현장감이 있고 1인칭적인 시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 다 보면 친해 보이지만 뭐 제가 모델하고 다 친하겠습니까? 실제로 친해요? 친한 모델 많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대로 친해지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다라고 해서 또 잘 웃기죠. 뭐 사람 찍을 때. 그죠? 제일 재밌는 얘기가 이거 렌즈하고 다른 얘기인데 이제 웃어보세요 만큼 바보 같은 얘기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것 좀 모델한테 막 지시를 하잖아요. 웃어보세요. 안 웃습니다. 웃겨야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웃겨요? 아재 개그하죠. 아재 개그 싫어하지 않나요? 이게? 아, 근데 이게 재밌어 웃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불쌍해 웃는다거나 어이가 없어서. 근데 웃음은 뭐 비싸니까 그쵸. 놓치지 않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23mm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뭐 좀 약간 좀 정신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얘기하는 속에 하여튼 뭐 그런 많은 또 어떤 23mm 찍을 때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35도 굉장히 좋아요. 35mm가 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5는 조금은 타이트해요. 그리고 너무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고 23mm는 당연히 11mm 차이는 어마어마한 그쵸. 차이죠. 망원에서 11mm는 크지 않지만은 광각에서 11mm는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다소 어렵더라도 11mm 차이, 그러니까 23mm 정도 렌즈를 쓰시면은 실력이 늡니다. 어떤 실력이 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단렌즈잖아요. 단렌즈에 줌이 없을까? 있죠. 발줌. 예, 예. 그리고 사진 저기 발로 찍었냐?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억지 비교. 아야, 진짜. 너 사진 이거 발로 찍었구나. 칭찬이죠. 네.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고 하고 막 그리고 이제 거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단렌즈를 쓰시면 23mm 딱 했을 때 내가 사람을 찍을 때 딱 보여요. 초보는 자기 초점 맞출 점만 보고 고수는 자기가 가야 될 점을 본단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줌렌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델 얼굴만 보고 땡기겠죠. 맞아요. 근데 단렌즈를 쓰면은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추천드리는 렌즈고 23mm 렌즈 인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인물 사진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때문에 꼭 갖출만 하고요. 하여튼 인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이때까지 내 사진이 너무 무미건조해 보이고 이렇게 좀 특별하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여행을 가서 이렇게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사진 찍고 싶은 분들한테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렌즈를 갖추고 있어요. 뭐 2470이라든지 2405라든지 이런 표준 줌 렌즈를 갖추고 있는데 좀 그런 렌즈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던 분들 한번 눈 딱 감아보시고 23mm 렌즈 사시면은 또 신세계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렌즈에 대한 그런 익숙함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찍을 때 일단 친해지자.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부분 유념하시면 충분히 제값을 할 렌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스라 작가님과 함께 이 빌트옥스의 24mm f1.8 이 렌즈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빌트옥스의 85mm f1.8 그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